그 소리는 기록에 남지 않았습니다. 보고서에도 회의록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같은 표정을 했습니다. 이 영상은 군부대 지하에서만 들렸다는 설명되지 않은 소리가 어떻게 사람을 사라지게 만들었는지를 따라갑니다. 끝까지 보시고 구독, 몰입됐다면 좋아요. 이 소리에 대해 느낀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소리는 처음엔 기계음처럼 들렸다. 낡은 배관이 울리는 소리, 습기에 젖은 철이 수축하는 소리. 그래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그 소리는 항상 같은 시간에 들렸다. 밤 점호가 끝난 뒤 불이 꺼지고 경계 근무 교대가 막 시작될 무렵 지상에서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초소에서도 생활관에서도 그 소리는 확인되지 않았다. 오직 지하로 내려간 사람들만 들었다. 지하 계단을 절반쯤 내려가면 공기가 달라졌다. 냄새가 아니라 압력이었다. 귀가 먼저 막히는 느낌. 그리고 그 순간 소리가 났다. 쿵. 짧고 낮고 바닥에서 울리는 소리. 총성도 아니었고 폭발도 아니었다. 너무 둔해서 더 이상했다. 소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일정한 간격으로 마치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처럼 반복됐다. 누군가는 기계실 때문이라고 했다. 누군가는 발전기라고 했다. 하지만 설명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설명은 확신을 부르기 때문이다.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다. 소리가 날 때마다 사람의 반응이 달라졌다. 처음 들은 병사는 고개를 갸웃했고, 두 번째 들은 병사는 말이 줄었고, 세 번째 들은 병사는 다시 내려가길 거부했다. 아무도 그 이유를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소리를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건 기계음처럼 시작됐지만 어느 순간부터 숨소리처럼 들렸다. 길게 이어지지 않았고 짧게 끊겼다. 마치 참았다가 내뱉는 것처럼. 그날 이후 지하로 내려가는 인원은 항상 정해졌다. 늘 같은 얼굴, 늘 같은 숫자. 그리고 그 숫자는 조금씩 줄어들었다. 어느 날부터 그 소리에 대한 공식 명칭이 생겼다. 잡음. 잡음이라는 말은 설명이 아니다. 질문을 막는 말이다. 소리가 들렸는지 묻지 않고, 소리가 무엇인지 묻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으로 처리한다. 그날 이후 지하에서 들리는 소리는 보고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병사들은 알고 있었다. 그 소리는 지하 구조물이 아니라 그 안에 남아있는 무언가에서 나온다는 걸.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항상 같은 표정을 지었다. 놀람도 공포도 아니었다. 확신이었다. 여기에는 우리가 알아서는 안 될 것이 있다는 확신. 그날 이후 지하로 내려가는 건 명령이 아니라 선고처럼 받아들여졌다. 군부대 지하에서만 들린다는 그 소리의 정체는 아직 공식 기록에 없다. 하지만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한 가지를 확실히 알고 있었다. 그건 들리면 안 되는 소리였다는 것. 처음 그 소리를 들은 병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을 못한 게 아니라 말이 필요 없다고 느낀 표정이었다. 그는 지하 계단 아래에서 몇 초를 멈췄다. 뒤를 돌아볼까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뒤를 보는 순간 다시 내려와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춥지도 않았고 훈련도 아니었다. 몸이 먼저 반응한 것이다. 그날 밤 그 병사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다. 귀에 소리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들리는 건 아니었다. 기억처럼 남아 있었다. 다음 날 다른 병사가
지하로 내려갔다. 전날 들은 이야기는 전달되지 않았다. 전달되지 않는 게 규칙이었기 때문이다. 그 병사는 계단 중간에서 같은 소리를 들었다. 쿵. 잠시 멈춤. 다시 쿵. 그는 반사적으로 벽을 짚었다. 지하 바닥이 아니라 무언가가 안쪽에서 울리는 느낌이었기 때문이다. 올라왔을 때 그 병사는 물을 한 컵 마셨다. 한 컵으로는 부족했다. 그날 이후 그는 말수가 줄었다. 질문을 하지 않았고 눈을 자주 깜빡였다. 누군가 말을 걸면 한 박자 늦게 반응했다. 세 번째 병사는 지하로 내려가기 전부터 표정이 달라져 있었다. 이전 두 사람의 변화를 봤기 때문이다. 그는 소리를 들은 순간 멈추지 않았다. 멈추면 더 오래 들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빠르게 내려갔다가 빠르게 올라왔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는 지하 근무를 노골적으로 피했다.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설명하면 다시 내려가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 세 명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 소리에 대해 아무도 같은 표현을 쓰지 않았다. 기계음이라고도 하지 않았고 사람 소리라고도 하지 않았다. 그저 이상하다라는 말만 남겼다. 하지만 표정은 모두 같았다. 그 표정은 공포가 아니라 확인한 사람의 표정이었다. 그날 이후 지하 근무 명단은 더 짧아졌다. 같은 이름들이 계속 반복됐다. 그리고 그 이름들 중 몇 개는 어느 날부터 불리지 않았다. 소리는 점점 설명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설명하면 안 되는 것이 됐다. 그때부터 지하에서 들리는 소리는 잡음이 아니라 신호처럼 취급되기 시작했다. 소리가 처음 문제로 취급된 건 사라진 사람이 늘어난 뒤였다. 아무도 소리를 보고하지 않았지만 보고가 필요 없을 만큼 표정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지하 근무자 몇 명이 한자리에 불렸다. 회의라고 부르기엔 너무 짧았고 지시라고 하기엔 너무 조용했다. 간부는 소리에 대해 묻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지하는 시설 점검만 하면 된다. 그 문장은 설명이 아니었다. 범위 지정이었다. 누군가 입을 열려다 멈췄다. 말을 시작하면 질문이 생기고 질문은 다시 내려가야 할 이유가 된다. 그날 이후 보고 양식이 바뀌었다. 점검 항목은 늘었고 자유 기재란은 사라졌다. 소리를 적을 칸이 없어졌다. 보고서에는 늘 같은 문장이 찍혔다. 이상 없음. 이상 없다는 말은 확인이 아니라 처리였다. 다음 날부터 지하 근무는 더 빠르게 끝났다. 머무는 시간이 짧아질수록 보고할 것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소리는 여전히 들렸다. 하지만 적을 수 없게 된 순간 그 소리는 문제가 아니게 됐다. 한 병사가 무심코 말했다. 어제도 들렸습니다. 그 말이 공기 중에서 사라졌다.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소리에 대해 말하는 건 규정 위반이 아니었다. 위험한 선택이었다. 위험하다는 건 처벌을 뜻하지 않는다. 다시 내려가야 할 가능성을 뜻한다. 그래서 병사들은 배웠다. 소리를 못 들은 척하는 법이 아니라 기억하지 않는 법을. 지하 근무자들은 서로를 보지 않았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누군가 같은 걸 들었다는 걸 확인하게 되기 때문이다. 확인은 연결을 만든다. 연결은 보고로 이어진다. 그래서 확인은 피해야 했다. 며칠 뒤 지하 출입구에 새 표지판이 붙었다. 출입 제한. 설명은 없었다. 설명이 없을수록 지시는 더 강했다. 그날 이후 소리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됐다. 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소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말해지지 않을 뿐이다. 병사들은 지하 계단 앞에서 같은 생각을 했다. 오늘도 그 소리를 듣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드는 순간 이미 무언가를 들었다는 사실도 함께 떠올랐다. 소리는 보고 금지가 됐다. 그 순간부터 그 소리는 시설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가 됐다. 소리가 보고 금지가 된 뒤 명단이 먼저 바뀌었다. 지하 근무자 명단에서 이름 하나가 조용히 빠졌다. 이동도, 징계도, 설명도 없었다. 다음 날 그 이름은 점호에서도 불리지 않았다. 누군가 고개를 들었다가 곧바로 내렸다. 여기서 이유를 묻는 건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과 같았다. 침상은 하루 동안 비어 있었다. 담요는 접히지 않았고 군화도 그대로였다. 급하게 나간 흔적이 아니라 되돌아오지 않을 걸 아는 정리였다. 그 다음 주 또 하나의 이름이 지하 명단에서 사라졌다. 이번에는 두 번째였다. 우연이라고 보기엔 간격이 너무 정확했다. 병사들은 계산하기 시작했다. 누가 가장 오래 지하에 내려갔는지, 누가 가장 먼저 소리를 들었다고 여겨졌는지. 소리를 들은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는 이유는 같았다. 말하는 순간 다시 내려가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말하지 않아도 사라졌다.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다. 소리를 못 들었다고 했던 사람들도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 순서에는 패턴이 있었다. 먼저 소리를 들었다고 느껴진 사람, 그 다음 그 사람과 자주 붙어 다닌 사람, 마지막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치채고 있던 사람. 소리는 직접 들은 사람만 위험하게 만들지 않았다. 연결된 사람들까지 같이 흔들었다. 그래서 병사들은 관계를 끊기 시작했다. 지하 근무자와 같은 조에 서지 않았고 식사도 떨어져서 했다. 눈을 피하는 게 아니라 기억을 끊는 행동이었다. 며칠 뒤 지하 출입구가 완전히 잠겼다. 이제는 근무조차 없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지하가 닫혔는데도 사람은 계속 사라졌다. 그건 이미 들은 소리가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소리를 들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문제였다. 그날 밤 한 병사가 생활관에서 불려나갔다. 이유는 설명되지 않았다. 지하와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사람이었다. 다음 날 그의 침상은 이미 치워져 있었다. 그때 병사들은 깨달았다. 이건 소리를 없애는 과정이 아니라 소리를 기억할 가능성을 없애는 과정이라는 걸. 사람이 사라질수록 소리에 대한 이야기는 줄어들었다. 줄어든 게 아니라 말할 사람이 사라졌다. 며칠 뒤 지하에서 들린다는 소리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도 기억한다는 사람도 없어진 것처럼 보였다. 그때부터 지하는 완전히 조용해졌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병사들은 알고 있었다. 소리가 사라진 게 아니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사라졌다는 걸. 그 침묵은 구조가 됐다. 소리보다 더 확실한 증거였다. 군부대 지하에서만 들린다는 소리의 정체는 여전히 공식 기록에 없다. 대신 비어있는 침상들이 그 소리를 대신 설명하고 있었다. 지하는 완전히 닫혔다. 출입 기록도 근무 명단도 사라졌다. 마치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공간처럼. 하지만 병사들은 안다. 없어진 공간은 기억에서 더 크게 남는다는 걸. 지하 계단 앞을 지날 때마다 발걸음이 조금 느려진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규정도 아니다. 몸이 먼저 기억하는 반응이다. 이제 소리를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듣지 못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다. 아예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게 완성된 침묵이다. 생활관에는 빈 침상이 몇 개 남아 있다. 그 침상들은 채워지지 않는다. 신병이 와도 다른 자리에 배치된다. 빈자리를 채우지 않는 이유는 설명되지 않는다.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날부터 병사들은 지하 방향을 보지 않는다. 보지 않으면 상상하지 않아도 되고, 상상하지 않으면 기억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기억하지 않는다는 건 있는 게 아니다.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다. 이제 지하에서 들린다는 소리는 완전히 사라졌다. 누구도 확인하지 않고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 소리는 사건이 되지 못했고, 기록이 되지 못했고, 보고서가 되지 못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사람을 바꿨다. 지하 근무를 자원하는 사람은 없어졌고, 지하라는 단어는 회피 대상이 됐다. 군부대는 정상으로 돌아온 것처럼 보인다. 훈련도, 점호도, 보고 체계도 문제 없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상태가 됐다. 문제가 없다는 건 문제가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말할 수 없게 됐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군부대 지하에서만 들린다는 소리의 정체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 소리가 지나간 자리에는 확실한 변화가 남았다. 병사들은 더 조용해졌고, 질문은 더 짧아졌으며, 기억은 더 빨리 버려졌다. 이곳에서는 소리를 없애는 게 아니라 사람을 조용하게 만든다. 그래서 지하는 닫혔지만 그 소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지금도 아무도 말하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기록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속 울리고 있다. 들리면 안 되는 소리로. 그 소리는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완성됐습니다. 여기서는 문제를 없애지 않습니다. 말할 수 없게 만듭니다. 구독은 다음 기록을 이어가게 합니다. 댓글은 이 침묵에 남기는 유일한 흔적입니다.